이재명이가 전략 공천을 받았잖아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재명이가 분당갑에 나와서 안철수 이제 위원장이 아니죠. 이제는 이제 분당갑에 출마를 했으니까 안철수 이제 후보하고 둘이 맞붙을 줄 알았어요. 왜냐면 그걸 피하게 되면 쫌생이라는 소리 들을 것이고 후폭풍이 있을 것이고 또 붙자니 서로 간에 좀 부담이 있을 것이고 물론 이해관계가 있겠지만 근데 어쨌든 제가 설명을 좀 드렸었는데 오늘 그 얘기를 좀 해볼게요. 이게 다 짜고 치는 고수톱이다. 더 나가서 보수 진영하고도 짜고 치는 고수톱이다. 전 이렇게 봅니다. 현재 이 경기도 성남 대장동 특혜 의혹 재판에서 녹취록이 이제 터졌는데 대선에서 떨어진 지 얼마 안 된 이재명이가 지 목숨 하나 건져보겠다고 이게 뭐 궁극적인 목적은 당선이 되고 안 되고를 떠나가지고 감옥 가기 싫어서 그런 거죠. 그리고 문재인의 움직임도 지금 이게 정상적인 인간입니까? 정상적인 퇴임 이제 끝났죠. 예. 이제 끝났잖아. 주말하고 이렇게 하면. 그러면 이런 인간이 정상적으로 보이지 않는 그런 거를 기본으로 깔고 봤을 때 이재명도 솔직히 목숨이 왔다 갔다 할 정도의 범죄를 저질렀고 각종 의혹들이 많아요. 대선에서 떨어졌고 그 문제는 이제 퇴임을 했기 때문에 본인이 탄탄하게 만들어놨다 하더라도 뭐 공수처라든지 검수완박 이번에 밀어 제끼고 사법부 장악하고 있고 그래서 본인은 이제 또 본인 나름대로 또 불안한 게 있어요. 그렇게 해놓고도 정치인은 생물이다 보니까 역사를 우리가 바꿀 수는 없는 거거든요. 역사는 반복이 된다고 어느 순간 문재인이가 감옥 갈지는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감옥 갈 게 확실하다고 보고 있는 사람입니다. 결국에는 권력을 잡은 사람이 보내게 돼 있어요. 근데 그게 이제 어느 시점에 보내느냐, 어떤 방법으로 보내느냐 이런 건데 모르죠. 또 윤석열 정권은 또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지만 역대적으로 그래 왔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아무튼 이 이재명이가 지 목숨 하나 건져보겠다고 여론이라든지 당 이미지 이런 것들은 뭐 내팽개 쳐버리고 지금 뒷구녕에서 꼼수를 부리면서 몸부림을 쳐왔어요. 그 결과 지금 민주당에서 인천 계양을에 전략 공천을 하기로 결정을 했죠. 이재명을 갖다가 자 여기는 아시다시피 송영길이가 인천시장 21대 국회의원을 했던 그곳이 바로 인천 계양을이에요. 여기는 그냥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재명이가 된다고 보면 돼요. 일단 공천을 받았어요. 근데 이제 그 과정이라든지 앞으로가 문제인데 일단 이재명이 이런 짓거리를 하는 이유를 설명을 좀 드리겠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본인이 깜빵에 들어가지 않기 위함임은 분명한 것이고 그렇다고 온전하게 이게 물 흐르듯이 흘러갈 것인가 문재인도 마찬가지 거기에 대해서도 의문이 든다라는 겁니다. 현재 이 경기도 성남 대장동 특혜 의혹 재판에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을 언급하면서 사업 성공을 장담한 정황이 담긴 녹취 파일을 공개해버렸다는 거죠. 유동규, 이재명 언급하면서 사업 성공 장담 녹취 공개. 그러니까 이게 지금 대선 전에도 터졌다가 제가 항상 말씀드렸다시피 이재명은 성남FC 뇌물로 간다. 변칙주의자인 이 문재인이가 요거를 갖다가 탁 묻어놨다가 대장동을 터뜨리면서 이걸로 보내는가 했더니 이것도 지금까지 계속 질질질 끌고 오고 있었어요. 근데 지금 퇴임을 이제 며칠 안 남겨놓고 요 지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누가 하겠어요? 물론 윤석열 정권에서 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윤석열 정권이 했다라기보단 문재인이 했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게 왜냐면 이 대장동에 다 당연히 박영수부터 싹 다 부산저축은행부터 다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자기 손으로 다른 거는 모르겠지만 이 대장동으로 이재명을 윤석열 정권이 집어넣겠다? 이건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문재인이가 지금 계속 공작을 부리고 있는 거다. 난 이렇게 보고 있고요. 아무튼 이렇게 지금 녹취 파일이 공개가 됐고 이것도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문재인이 추후에 이재명이 살아날 떼어가지고 자신을 깜빵 보낼 수 있으니까 뒤에서 지금 개수작을 부리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제가 2년 넘게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문재인과 이재명은 당만 같을 뿐 성향 자체가 틀려요. 이거는. 그리고 둘이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 놈들이거든요. 문재인하고 이 이재명은. 내가 3년 가까이 제가 방송을 하면서 이재명이나 문재인 얘기할 때는 항상 내가 말씀드린 게 이 둘은 같이 갈 수가 없는 그런 인간이다. 그런 관계다. 여러분도 아마 느끼실 거예요. 대선 때도 이재명이를 문재인이가 적극적으로 밀은 것도 아니고 아무튼 양쪽 목덜미를 들고 지 혼자 잘 살아보겠다고 에헤라 디에라 그러면서 그냥 갖고 놀았었지 않았습니까? 둘 사이는
아마 누가 둘 중에 하나가 뒤지지 않은 이상은 절대 같이 갈 수가 없는 관계예요. 문재인하고 이재명은. 그래서 대선 때도 보셨다시피 문재인이 이재명을 적극적으로 도와주지 않았고요. 결국 정권이 뺏기는 지경까지 만든 것도 문재인이에요. 그런 걸 감수하면서까지, 물론 이제 물밑에서 무슨 짓거리를 했는지는 아직까지 알려지지가 않아서 모르겠지만 우리가 추론만 했었죠. 그것도 언젠가 다 밝혀질 것이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 심리로 열린 이 대장동 특혜 의혹 사건 재판에서요, 남욱 변호사가 정영학 회계사에게 이런 말을 한 게 나온 거예요. 유동규 본부장이 나를 믿어달라, 시장님에게 하면 되니까 걱정 말아라, 적당히 시장님을 설득하겠다, 이렇게 유 전 본부장의 발언을 전하는 내용이 공개가 된 거예요. 공개된 녹취 파일 속 대화에서 남욱 변호사는 정 회계사에게 유동규 이 전 본부장이 어떻게 하면 너도 돈벌이를 하고 이재명 시장님의 대선을 위해서 도움이 될지 상의를 해보자, 죽을 때까지 너하고 나하고 한 몸이 아니냐, 이렇게 말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날 재판에서 이 재생된 이 녹취 파일, 정 회사와 녹취 파일은 대장동 사건의 핵심 증거로 검찰은 이 증거를 바탕으로 유동규와 남욱 변호사 등등 대장동 사건 핵심 인물들을 기소했다라는 겁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성남FC 뇌물수수 의혹 관련해서 성남시청을 얼마 전에 압수수색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것도 이례적이죠. 이 건에 관해서 경찰이 성남시청을 압수수색한 건 처음이에요. 근데 참 이거를 들어보시면 웃기겠지만 경찰이고 검찰이고 똑같은 놈들이에요. 검수완박을 하든 안 하든 국민들만 정말 피해보는 건 뭐 확실하다고 보는 거고, 아무튼 저는 솔직히 대선 전에 화천대유가 터지기 전에 이 건으로, 그러니까 삼성 뇌물수수 건으로 문재인이 이재명을 날릴 것으로 예상을 했었는데, 이 문재인의 이 변태스러운 변칙에 제 예측이 일단 빗나갔고 바로 화천대유 대장동을 터뜨렸는데 지금까지도 희지부지 질질질 끌어오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남시가 기업에서 160억 원 정도의 후원금을 받고 기업의 각종 성남시의 이 부동산 관련 편의를 봐줬다, 뭐 이런 의혹인데요. 그동안 경찰은 이 수사를 미뤄왔고 제대로 하지 않았어요. 문재인 눈치만 보고, 문재인 지시대로 한 거지 무슨. 그냥 이재명을 서면으로만 조사를 하고 작년 9월에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2018년 지방선거 때 이게 고소가 된 사건인데, 성남FC 뇌물수수 의혹 사건이, 이 검찰과 경찰은 공소시효가 임박한 사건을 먼저 처리해야 된다는 이유로 이 이재명에 대해서 수사를 계속 미뤄왔었어요. 그러니까 고발인 측은 지속적으로 이의를 제기를 한 상태고, 경찰이 이 사건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으니까 수원지검 성남지청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까? 근데 어땠어요? 성남지청의 검사들이 이건 수사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또 문재인이 그냥 앞제비 부부사기단 성남지청장을 박은정 검사로 그냥 떡하니 앉혀놓고 이재명에 대한 수사를 못하게 뭉갰던 것도 사실이에요. 박은정이라는 인간 아시잖아요, 여러분. 최강의 부부검찰, 문재인 앞제비. 남편 이종근은 대검의 형사부장으로 있었고, 이 마누라 성남지청으로 지금 이재명 수사를 막으라고 문재인 지령을 받고 성남지청장으로 갔던 이 박은정 이 여자는 당시 법무부 감찰 담당관이었어요. 그러니까 막강한 고위급 검사 부부죠. 이종근 대검 형사부장과 박은정 법무부 감찰 담당관. 이자가 이런 짓거리를 쭉 해왔고 시켰던 인간이 문재인이죠. 예, 문재인이고. 그렇게 뭉개왔다가 경찰이 이제 와갖고 성남FC 후원금을 대가로 건축 인허가나 용도 변경 등 이 대기업에 제공한 부분을 가지고 조사를 다시 한다고 하면서 재조사가 가능하다, 이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경찰이. 그래서 저는 이 모든 것을 봤을 때 문재인이 뒤에서 조종을 하고 있다라고 확신을 하고 있고요. 대선 전부터 현재까지 문재인의 장난이 언제 끝날지는 모르겠지만 아무리 문재인이 저 지랄을 한다고 하더라도요, 검찰과 경찰이 이런 식으로 수사를 해서 되겠습니까? 잘못한 게 있으면 철저하게 수사를 통해서 벌을 줘야지, 감옥을 보내고. 힘없는 우리 일반 국민들은 말이야, 칼같이 법 어쩌고 하면서 집어쳐놓으면서 왜 정권의 눈치 보면서 이재명 같은 인간은 문재인 눈치 보고 저 지랄들을 하고 있는지 내가 모르겠고, 이러니까 검찰이나 경찰이 욕을 쳐드시는 거라고 봅니다.